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38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부동산 감정평가론, 그 중에서 감정평가 3방식 중에 원가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정평가에는 3방식 7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가격의 3면성 중에 비용성의 측면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고 있고, 이제 이 대상 물건의 그 총 가액을 구하는 것은 이제 원가법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가격, 시상 가액을 적상 가액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그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했고, 그렇게 구한 시산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적상 가액을 이제 구하는 것인데,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적상 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 또는 이제 감가누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차감해서 이제 구한다.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해보면, 그 다음 적산은 이제 적외선 해가지고 원적외선을 제조달하는 강가, 하천의 옆 강가,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이제 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는데,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소경목림이라는 것은 이 지름이 작은 임목을 소경목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대상이 되는데, 요 암기는 이제 원가 문제로, 즉 비용 문제로 건건 항공선이 적다. 건건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 노선이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운행하는 건건 항공 노선이 있는데, 이제 요즘 뭐 물가가 치솟을 때는 이런 건건으로 가는 항공선은 운행이 적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없어서 거래사료 비교급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당연히 이제 원가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토지는 재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조성재라든가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법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성하거나 매립하면서 이제 비용 같은 것이 좀 추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건 암기는 이제 원가는 그 원시성을 가진 가문으로 생각하고, 그 원가의 조상님들의 매립지,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달 원가를 살펴보면,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을 신축,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과거에 뭐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평가를 하는 이 기준 시점 현재 그 대상 부동산을 새롭게 신축한다면 얼마나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나 하는 그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달 원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제 원가, 뭐 재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체 원가, 대체 비용이라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복제 원가라는 것은 이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 측면에서 이 동일한 물건을 다시 다시 제조달하는 경우에 이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다시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 복제원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체원가라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제 그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을 이제 다시 만든다, 제조달한다고 들 때에 드는 비용을 대체원가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부동산하고 이제 이 물리적으로는 다른데, 이 대상 부동산의 효용이 100이라고 할 때 그 효용이 이제 100인,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그런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대체원가, 대체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원가는 이제 물리적 면에서의 동일성에 근거해서 이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고, 요 암기는 이 이제 복을
우리 배복자지 않습니까? 한자로. 그 다음에 물은 물동. 그 배에는 이제 물동이 있다. 좀 더럽지만 이런 게 이제 감정적인 걸 많이 건드리는 게 암기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이제 대자, 효자, 동자 따서 대호똥, 큰 호랑이의 똥,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제원가에 있어서는 그 물리적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조달 원가, 뭐 자재비, 뭐 공법 이런 것들을 신축 부동산의 경우에, 그러니까 최근의 부동산의 경우에 구하기 쉽기 때문에 신축 부동산의 복제 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적합하고, 그 다음에 그 오래된 구축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거의 가격 자재비라든가 뭐 공법도 다 다르고 자재 비용도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복제 원가 방식으로는 좀 부적합하고, 오히려 그 과거에 그 당시의 효용과 같은 부동산을 이제 지금 이 대체원가를 구하는 것이 이제 대체원가 방식이 좀 더 이제 구축 부동산에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원가는 대체원가보다 가격이 높고, 당연히 또 대체원가는 복제원가보다 가격이 통상 낮은데, 그 이유는 이 뭐 건물이 있다고 할 때 이 건물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 복제원가는 그대로 그 불필요한 부분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뭐 1억이 추가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본 건물이 10억이고 그 불필요한 부분이 1억이라고 하면은 이 복제원가는 이제 11억이 산출이 되는데, 이 대체원가에서는 그 효용상 그 불필요한 1억 부분은 빼고 대체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체원가로 그 건물의 가격을 산정하면은 10억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원가, 그 복제원가는 대체원가보다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대체원가는 복제원가보다 통상 가격이 낮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제원가는 이제 이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단가를 모두 고려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 대체원가에 있어서는 기능적 단가를 빼고 이제 물리적, 경제적 단가만 고려하는데, 이 효용이라는 것이 제가 갈로에서 기능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은 어떤 효용을 준다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원가라는 것은 이미 이 대체원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효용이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효용만 있는 부분만 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에서 이 기능적 감가 부분은 고려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가 제로인 부분은 이제 차감을 해버리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외한 물리적, 경제적 감가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복제원가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효용이 제로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복제하기 때문에 이 기능적 이 복제원가를 산정할 때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를 모두 이제 차후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복제원가 위주로 이제 암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제원가는 지금 똑같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물리적으로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하다를 제가 이 같다는 기호로, 수학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이 이제 복제원가, 그 다음에 신축 부동산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기에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건물 다 신축이니까 이 복제원가는 이제 신축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원가보다 복제원가가 가격이 높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청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격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를 모두 고려한다고 했는데, 요 앞자를 따면 이제 물경기. 그래서 이제 경기가 뭐 나쁜 것을 이제 물 같은 경기라고 해서 이제 물경기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건물을 보니까 지금 이 공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 상태를 가정하고, 지금 워낙 물경기여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여서 이제 전부 다 공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복제원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복제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과 규모, 구조, 모양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대체원가는 대상 물건과 동일한 효용 및 기능을 갖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제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보면 이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인 건설 비용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적인 건설 비용을 구할 때 이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자가인지 스스로 만든 것인지 도급을 줘서 만든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실 뭐 자가 가격과 도급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거 뭐 자가인지 도급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보는 가격들이 통일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요 암기는 우리 뭐 도급 같은 게 우리 건설에서는 뭐 하도급 주는 경우가 제도급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제자 도급 따서 제도급, 제하도급을 준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요 식도 암기를 할 때, 요 제조는 이제 만드는 제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설 따고, 그래서 부대, 그래서 뭐, 이 군대에 부대가 있는데, 공병대 같은 경우는 뭐 만들고 건설하는 걸 위주로 하는 부대 아닙니까? 그리고 공병대를 생각하면서 제조 건설 부대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적인 건설 비용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암기는 지금 이제 무언가 건설을 하는데, 건설을 하는 직접 이유도 있고 간접 이유도 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의 부대 비용은 이자 비용, 뭐 건설 자금 이자로 부르는데 이자 비용, 등기 비용, 조세 공과금, 감리비 등이 있습니다. 그 암기를 이것도 이제 군부대로 생각하고, 이등병 있죠. 군부대의 이등병이 조공을 가다. 이제 조공은 누구한테 뭐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참한테 조공하러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 아까 책상가액 구할 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차감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가수정액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감가수정하는 과정, 감가수정이고,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차감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가는 아까처럼 이제 하천 옆 강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물경기, 안 좋은 경기의 물경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의 요인들은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 감가는 건물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원칙 가운데 이제 변동의 원칙이 이 시간 경과하고 관련된 원칙이기 때문에 변동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는 흐르는 물은 이제 변동하는 게 원칙이죠.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뭐 강물 같은 경우에 변동하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 감가는 이 연결되는 단어들이 뭐 마멸된다든가 파손, 손상, 노후화, 요거는 딱 들어도 물리적 감가라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물리적 감가에는 치유 가능 감가, 치유 불가능 감가가 존재하는데, 뭐 치유 가능이라고 예를 들면 뭐 창문이 깨진 거 이런 거는 뭐 치유가 되는데, 건물을 예를 들었을 때 건물의 기초공사, 뭐 바닥공사가 된 기초공사 같은 거는 이제 치유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치유 불가능 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외부 환경과 주변 지역에 이 대상 부동산이 적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치 손실을 이제 경제적 감가라고 하고, 그 부동산 가격의 원칙의 하나인 적합의 원칙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이 적합의 원칙에 위배하게 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한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지역 분석하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인천항을 예를 들면서 인천항은 경제항에 적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적합의 원칙하고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고 하면서
경제학에 적합하다. 이 경제적 감가하고 연결시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감가 예를 든다면은 뭐 인근 지역에 쇠퇴한다든가 그 시장성이 감퇴한다든가 대상 부동산이 환경과 부적합하다든가 주위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암기하면 좋은데, 요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무쇠, 철은 시장에 부적합하오. 경제적으로 새는 시장에 부적합하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치 상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합니다. 대상 부동산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존재하게 되고, 이 암기는 경제적 치유 불가능만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감가. 이것은 내부의 구성요소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가치 손실을 말하고, 그 감정평가 원칙 중에 이제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 위배 시에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제 개별 분석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 내용들도 개별 분석하면서 좀 살펴보았죠. 그때 이제 개별 분석할 때 이 균형, 이제 닭이 균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관계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삽을 보면서 이 물리적으로는 사용 가능한데 효용이 없는 이제 기능적 감가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능적 감가는 이제 균형의 원칙, 이제 개별 분석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 감가 예로는 형식이 이제 구식화된다든가 건물과 부지가 불균형을 이룬다든가 설계 설비가 이제 불량하다든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걸 암기는 기자 따고 구자 따서 기구가 불균형이니 불량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에서도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한 감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감가 수정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감가 수정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시험과 좀 관련 있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용 연수법이라는 게 있고, 관찰 감가법, 또 분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 연수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준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 연수법 중에 정액법을 보면 직선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가된다고, 그렇게 이제 일정액씩 감가되니까 감가되는 모습이 직선으로 나타나서 이제 직선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방법이고, 대표적으로 건물, 구축물을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을 합니다. 일단 암기를 할 때 이제 내용 연수법에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한기금법이 있는데, 내자 정액, 정자, 그 다음에 상한기금법에 상자 따서 내 정액은 정상이다. 이거 좀 만들기가 좀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또 기억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액법에 건물과 구축물을 이용한 이제 그 감가 수정 시 이제 정액법을 이용한다 할 때 요 암기는 정액, 뭐 정액은 물이죠. 그리고 이제 매년 감가액은 이제 일정액씩 감가되니까 일정하고, 감가 누계액은 증가합니다.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에서도 나오듯이 누계액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감가 누계액은 항상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감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을 보면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그 값을 경제적 내연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잔존가치라는 것은 이제 자산의 수명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이제 잔존가치라고 하죠. 그리고 암기는 정액 감소로 제조달을 원해.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잔존액을 가지는데, 경제적으로 내 용돈이 사용이 되니까 연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여튼 이게 뭐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 누계액은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 연수를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연수법의 이제 정률법, 체감 삼각법이라고도 하는데, 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액법의 직선 형태가 아니고, 그 초기에는 감가액이 높다가 갈수록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체감 삼각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연도가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 체감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된다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대상 물건은 동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을 준다, 이렇게 정을 준다 이렇게 하고, 정주는 동기, 정을 주는 어떤 동기가 있어 정을 준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년 말의 미상각 잔액에, 그러니까 이거 미상각 잔액이라는 거는 그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빼고 이제 남아있는 그 가액을 이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정한 감가율, 위에 이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매년 감가액은 처음에는 크고 갈수록 감소한다고 했고, 감가 누계액은 어떤 방법이든 다 정가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정줄년이 감감하다. 정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될지 감감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연도가 경과할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률을 정을 줌 이렇게 표현해서 정을 줌이 연도가 경과할수록 줄어든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경과할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 매년 감가액은 식으로 나타내면 전년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아까 감가율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감가율을 곱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재조달 원가 곱하기 갈로 1 마이너스 감가율 갈로 닫고 n성, 요 n은 이제 연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걸 암기를 일단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을 줄 적을, 이게 적군을 말합니다. 적을 n의를 재조달하니 그 중에 이 한 명이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에 eng, 그래서 상대방이 eng 이상한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식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 감가율은 장가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곱하기 갈로 전년 대비 장가율 갈로 닫고 n성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정을 줄 적을 재조달하여 전년 때 마시던 잔을 술잔을 기울이다 엥?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법의 세 번째 방법은 상환기금법인데, 이것은 이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내용연수 만료 시에 감가 누계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은 이자 상당액의 원리금 합계가 감가 대상 금액과 일치하도록 매년 일정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산의 가격을 구할 때 이제 쓰는 방식인데, 이거 보면은 상자하고 산자하고 비슷하고, 감채기금법 할 때 감자하고 광자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광산의 이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위에 정액법보다는 감가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평가하게 되면은 감가액이 적으니까 적산가액이 증가해서 약간 다른 방법보다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상감, 여기서 이제 상감, 즉 상을 받을 수 있는 감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감이 되는 얘는 어린이가 적어서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상 받을 애가 적으니까 아무나 상을 주게 되면 학생들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감가법,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위원회를 직접 관찰 조사하여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자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분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용연수 위에 이제 내용연수법 등으로 추계된 감가를
그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요인들로 나누어 가지고 이를 다시 치유 가능 감가, 치유 불능 감가로 구분해서 감가 수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는 분하다, 화가 난다 이 말이죠. 분하다, 물경기라서 분하다. 지금 이 경기가 치유 가능이냐 치유 불능이냐 이렇게 암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이제 적산법, 그 적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산법은 이제 적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을 하고, 이것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드는 필요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적산 임료는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해서 그 다음에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이제 구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 적임을, 적산임료를 적임으로 표현해서 적 n음이 임을 기초에 기대함이 필요한 저의 경비 아저씨, 그러니까 이 들락날락 위험하게 하는 그 사람이 적이라는 것을 기초에 기대함이 필요한 저의 경비 아저씨. 경비는 이 적이 드나드는 것을 잘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초 가액을 살펴보면 이 신규 임료를 적산법으로 평가할 때 적산 임료를 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 물건의 기초가 되는 이제 가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표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임료를 구하는 이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원본 가치, 원본 가격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초 가액은 시장 가치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산법은 원가 방식이고, 그리고 기초 가격은 따라서 이제 원가법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기초에는 원가로 거래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게 팔기 위해서 원가로 거래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익환원법으로 그러면은 기초 가격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이 방법 자체가 그 임료를 이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임료를 구한다는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되어서 이 수익환원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그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이제 감정평가 방법인데, 수익환원법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임대료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율, 이것은 신규 임료를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적산법을 채용할 때 기대율이라는 것은 임대차 등에 제공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의 비율, 즉 수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을 이제 기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대율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의 기대하는 보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그 이자율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암기하는 것은 기대 수익을 나누기니까 나누어 먹는 자본, 그러니까 자본과 세력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에 하는 이율을 구하는 방법에 준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을 하면 임료가 나온다는 것을 약간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XY 그래프에서 이제 그 밑변과 높이가 있는 직사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가 이제 면적이 있는 것이죠. 이 면적이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그 1 이하의 소수점 값을 갖는 기대율을 곱하면은 이 면적을 갖는 값을 이제 일종의 이제 미분한다, 기대율로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을 해서 이 면적에서 직선값
이 수직으로선 직선값만 이제 나온다. 그래서 한 기에 한 해당 기간의 그 적산 임료가 직선값이다. 그래서 이 또 직선값을 모든 기간을 다 더하면은 또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초가액이라는 면적이 나오고 이것을 미분을 기대율로 미분하면 그 한 기에 직선값만 나오는 것이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재경비를 보면은 임대차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임대인은 이것을 결국에는 임료에 포함시켜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게 되어서 이제 그 투자 이익을 입게 되는데 따라서 필요재경비는 그 임대료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인중개사 1점 민법 암기법 유튜브 동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으며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조 등을 제공하시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